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정 메이크업을 알려드릴 거예요.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수정할 일이 많죠. 제가 수정 메이크업 간단하면서 정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메이크업 알려드릴게요. 부위별로 그리고 상태별로 꼼꼼하게 다 보여드릴 거예요. 해당하는 부분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얼른 시작할게요. 시작! 자, 제가 이렇게 화장을 망가뜨리고 왔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피부 수정부터 할게요. 일단 제 얼굴이 번들번들거리죠? 기름이 올라왔어요. 이때 바로 덧바르면 유분이랑 뭉쳐서 얼룩질 수도 있고 계속 피부가 기름질 수 있어요. 저는 파우치에 이렇게 티슈를 꼭 가지고 다녀요. 기름진 곳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냥 대충 뭉쳐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각진 부분 때문에 화장이 더 잘 지워질 수 있거든요. 예쁘게 반듯하게 접어서 이렇게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피부 화장한 다음에는 기름종이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휴지로 해요. 기름종이는 베이스를 많이 걷어내거든요. 너무 잘 지워지기 때문에 휴지가 좋아요. 이렇게 유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파우치에 이런 포켓 티슈나 아니면 이렇게 작은 티슈 갖고 다니는 거 추천해드려요. 저는 둘 다 쿠팡에서 샀거든요. 이거는 화장실 갈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휴지가 너무 작게 접혀 있어서. 그래서 이거 추천합니다. 그냥 슉슉 뽑았으면 돼서 화장실 갈 때도 좋고 크기가 손바닥만 해서 좀 큰 파우치에는 잘 들어가요. 그리고 피부 메이크업에서 번들거림이 아니라 이렇게 뭉쳐있는 거. 각질, 모공, 요철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해진 상태 있잖아요. 단순히 번들거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걷어내야 됩니다. 피부는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고 난리가 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밀착이 부족한데 계속 쿠션만 덧바르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두꺼워지기만 하는 거예요. 닦아내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닦아내고 다시 바르는 게 최고예요. 최대한 간편하게 닦아내는 방법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수분크림이나 촉촉한 유기자차가 필요해요. 이런 제품 아니어도 수분 프라이머, 수분 베이스, 앰플 다 가능합니다. 수분감만 있으면 돼요. 너무 오일리하면 안 되고요. 요즘에 기획 세트로 샘플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파우치에 넣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유기자차로 할게요. 이렇게 손등에 짠 다음에 깨끗한 퍼프에 살짝 묻혀요. 그 뭉친 부분을 퍼프로 이렇게 닦아주세요. 아주 속 시원하게 지워졌죠? 경계 부분은 살짝 힘 주면서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이 경계 부분부터는 이렇게 밀면 안 돼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다 지워질 거예요. 꾹꾹 힘 주면서 눌러주세요. 저는 밖에서 수정할 때는 클렌징 제품을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너무 완벽하게 지워내요. 그러면 또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감이 많은 제품으로 대충 닦아내고 촉촉함도 주는 거예요. 힘주면서 이렇게 두드리니까 경계가 없어졌죠? 이렇게 퍼프로 닦아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나는 너무 광범위하게 지워야겠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패드인데 다이소에서 팔아요. 이 패드가 4장 들어있는데 1,000원이거든요. 그냥 파우치에 하나 넣고 다니는 게 좋아요. 여행에서 비행기에서도 잘 썼는데 꼭 확인하셔야 될 게 닥터용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엠보싱 있으면서 살짝 도톰하거든요. 요즘에 닥터용이 아니라 그냥 팩으로 쓰는 용도로 굉장히 얇고 엄청 흐물거리게 나온 패드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면 너무 수정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도톰한 게 좋아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닦아주세요. 근데 이 방법은 수정이 좀 과해져요. 그래서 정말 넓은 면적 수정해야 될 때만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퍼프로 경계 부분을 힘있게 눌러주세요. 깨끗한 퍼프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파운데이션이 많이 묻어있고 지저분한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면 이 퍼프 안에서 계속 나오니까 여기가 뭉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퍼프로 두드려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엔 국소 부위가 뭉쳐있는데 각질, 피지 이런 게 정말 오돌토돌하게 뭉쳐있다. 지금 각질이랑 엄청 뭉쳐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심각한 경우에는 면봉으로 긁어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면봉이 좀 힘있게 긁어낼 수 있으니까 각질 이런 게 확실히 제거가 잘 될 거예요. 퍼프나 패드보다. 수분크림, 선크림 이런 거를 면봉에 묻혀요. 가득. 그래서 여기를 닦아주시면 돼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리고 경계 부분 눌러주기. 자, 이렇게 꼭 문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덧발라주셔야 되는데 저는 수정할 때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쿠션을 잘 쓰지 않아요. 이렇게 컨실러를 덧바르거든요. 제가 이렇게 닦아냈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베이스가 되어있는 상태예요. 맨 피부와 베이스가 되어있는 피부가 두께가 다를 거예요. 여기는 안 발라져 있으니까 얇은 상태고 발라져 있는 이런 부분은 스킨케어, 선크림, 파운데이션, 파우더 이렇게 겹겹이 입혀진 상태잖아요. 두께 차이가 날 거예요. 쿠션
쿠션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너무 얇아요. 그래서 계속 바른 부위가 두껍고 새로 바른 부위는 얇아서 두께 차이가 나니까 수정을 해도 깔끔한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컨실러는 파운데이션 쿠션보다 제형이 꾸덕꾸덕해요. 더 되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두꺼워요. 그래서 지우지 않은 피부와 격차가 줄어들어요. 두께가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수정할 때는 컨실러를 추천해드려요. 저는 수정용으로 드롭비 추천해드려요. 이게 크기가 너무 작고 다이소에서 파니까 가격도 저렴해서 그냥 파우치에 매일 넣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아쉬운 점은 컬러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컨실러 묻힌 다음에 퍼프를 접어서 이렇게 꽁꽁 묻히고 나오는 양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이 위에 덧 발라주시면 돼요. 확실히 쿠션보다 조금 더 도톰하게 올라가거든요. 바른 부위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컨실러를 이렇게 직접 도포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두껍게 나와서 너무 넓게 발라지게 되거든요. 그럼 수정이 너무 두꺼워지니까 저처럼 손등에 먼저 덜어주고 묻혀준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셔야 두껍지 않게 커버가 됩니다. 바로 깔끔해지고 있어요, 피부가. 그리고 모공이 큰 분들 중에서 오후가 되면은 모공 속에 이렇게 하얗게 낀다, 모공이 하얗게 보인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 너무 조금 더러워서 죄송한데 되게 현실적이죠? 이거는 모공 속은 잘 채워진 상태인데 이 겉이 유분으로 인해서 다 지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만 남아있고 겉이 다 지워져서 이 속만 하얗게 보이는 거죠. 요거는 오히려 간단해요. 각질 부각이 없다면 이 상태에서는 그냥 덧바르시면 돼요. 겉부분이 지워져서 그런 거니까 살짝 묻혀서 두드리기만 하면 돼요. 아직 완벽하게 커버가 안 됐거든요? 이따가 다시 할게요. 지금까지 피부 수정할 때 필요한 제품이 수분크림 혹은 선크림 그리고 컨실러, 퍼프잖아요. 면봉이 필요하기도 하고 제가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순 없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쿠팡을 막 찾아봤는데 피카소가 쿠팡에 공식으로 입점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 팔레트를 파는 거예요. 일단 크기는 손바닥만 해서 휴대성으로 아주 좋고요. 이렇게 분할 팔레트여서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걸 보자마자 이게 딱이다 생각이 든 거예요. 일단 알코올 수압으로 이 내부를 깨끗하게 닦을게요. 그리고 수분크림이나 선크림을 이렇게 넣고 이게 흘러넘치면 안 되니까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옆에는 컨실러를 넣을 건데 이 리퀴드 컨실러는 넣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할 수는 있는데 좀 불편해요. 여기에는 이런 고체 컨실러를 넣는 거예요. 수정용으로 이 글로우 제품 추천해드리거든요. 이렇게 고체형 컨실러는 좀 꾸덕하고 딱딱해서 퍼프로 바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건 되게 촉촉하게 나왔어요. 고체 컨실러 치고 엄청 잘 발리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더 핑크빛이거든요. 원하는 컬러를 이렇게 담아주세요. 그리고 드롭비 컨실러도 추천해드려요. 이것도 다이소에 있으니까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좋고 이거는 커버력이 좋아요. 대신 딱딱해서 전체적으로는 못 바르고 국소 부위만 바를 수 있어요. 엄청 붉은 부위나 아니면 스팟들 나는 커버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제품도 이렇게 퍼서 이렇게 담아줄게요. 이걸로 이제 피부 수정을 다 끝낼 수 있는 거예요. 퍼프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묻혀서 양 조절하고 비교적 넓은 부위에 아까 제가 바른 것처럼 똑같이 발라주시고 그 다음 저처럼 이렇게 커버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딱딱한 제형인 이 드롭비를 묻혀서 손등에 양 조절해주시고 퍼프를 이렇게 접어서 꽁꽁꽁 바르는 거예요. 몇 번만 두드려도 바로 커버돼요. 이 팔레트에 그냥 단순하게 담기만 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추천을 안 하거든요. 팔레트에 대한 꿀팁은 계속 나올 거예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피카소 브러쉬가 들어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501 브러쉬랑 좀 닮았거든요. 완벽하게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비슷해요. 제가 콧볼은 아직 안 발랐잖아요. 그 이유가 퍼프를 이렇게 접어서 바르면 되긴 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콧볼이 넓은 분은 퍼프로 조금만 두껍게 바르면 많이 뜰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남들보다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이 공간으로 베이스들이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여기가 잘 뜨는 부분은 브러쉬로 얇게 발라주는 게 좋아요. 최대한 얇게 발라야 이 뭉치는 걸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밖에서 브러쉬 갖고 다니기 힘든데 팔레트에 딱 이게 있는 거죠. 저는 두 가지 섞을 거거든요. 얘는 너무 꾸덕하고 얘는 커버력이 조금 낮으니까 둘을 섞으면 좋아요. 이 상태에서 절대 바르면 안 되죠. 얼룩지니까 손등에서 잘 펴주세요. 처음 쓰실 때는 브러쉬가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길들이는 게 좋거든요. 한 50번은 여기서 문지른다 생각하면서 앞뒤로 이렇게 문질러주세요. 많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얇게 나오게 만들면 돼요. 이제 이걸로 콧볼에 발라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깔끔해져요.
그리고 모공 채울 때도 좋거든요. 이런 큰 모공, 흉터는 퍼프로 잘 안 채워져요. 브러쉬를 세워서 이렇게 좀 힘 주면서 쓸어주시면 안에까지 채워져요. 속에 채워졌으면 퍼프에 힘 빼고 살살 두드리기. 그럼 이렇게 채워질 거예요. 그리고 쓴 다음에는 물티슈로 닦아주시면 좋거든요. 안 그러면 브러쉬가 갈라지고 이렇게 얇아지지 않아요. 쓰고 닦는 걸 좀 생활을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얇게 잘 관리해야 정말 잘 발려요. 자, 그리고 퍼프는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퍼프 용기를 샀거든요. 쿠션 퍼프 용기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쿠션 퍼프랑 이렇게 팔레트 2개만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런 피부 문제 말고 주름 끼임 문제도 있잖아요. 여기 살짝 껴있거든요. 오늘따라 많이 안 꼈네. 팔자 주름에 껴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아주 뾰족한 걸로 긁어내야 되거든요. 이런 곳 덧바르면 더 낄 거예요. 이 주름은 움푹 패인 곳이기 때문에 바르면 바를수록 움직이면서 이 패인 곳으로 제형이 다 모여요. 뭔가를 덧바르는 순간 더 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면봉이나 아니면 얇은 브러쉬로 긁어내면 돼요. 이런 면봉이 제일 편하긴 하거든요. 여기 주름 낀 곳에 살살 긁어내는 거죠. 다른 곳 안 지워지게 주의하면서 딱 여기만 긁어주는 거죠. 그리고 브러쉬로 할 때는 컨실러 묻어있으면 안 되니까 닦아주시고 브러쉬를 세워서 이 주름 사이사이를 긁어주는 거죠. 그래서 면봉 없으면 그냥 이 브러쉬로 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팔레트 안에 브러쉬 넣고 면봉 2개 정도 이렇게 같이 넣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아주 작은 흉터나 기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사실 퍼프로 커버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워낙 작고 진하기 때문에 이 퍼프는 약간 둔해요. 그래서 나는 피부에서 잡티 지우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가장 좋은 컨실러 펜슬 들고 다니시면 돼요. 요거는 진짜 갖고 다니기 쉽잖아요. 손등에서 살짝 녹인 다음에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눈 밑 다크서클 경우에는 여기가 만약 주름이나 각질이 많이 떴으면 아까처럼 지워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컨실러 펜슬로 이렇게 커버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지저분했던 피부 너무 깔끔해졌죠? 그리고 파운데이션 안 바르고 나는 토너 크림만 바른다.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쿠팡에서 미니 쿠션 용기를 팔거든요. 퍼프도 같이 있어요. 이 안에 쓰던 토너 크림 넣고 들고 다니면서 이걸로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피부 많이 망가져서 수정하면 블러셔 사라지잖아요. 저도 블러셔가 다 없어졌어요. 파우더 타입은 브러쉬도 같이 있어야 돼서 갖고 다니기 힘드니까 이쪽에 피부 수정했으니까 돌려서 안 묻어있는 쪽으로 립 제품으로 발라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팔레트가 있다면 이렇게 립앤치크를 푹 떠서 여기 이렇게 담아주는 거죠. 다른 공간이 있으니까 다른 컬러들도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퍼프에 이렇게 묻히고 손등에서 고르게 펴준 다음에 블러셔 살짝 하면 돼요. 그리고 입술 수정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만약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화장을 한 상태라면 하루에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양치하고 난 다음에는 꼭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하루 종일 한 번도 닦아내지 않고 계속 바르기만 하면 입술에 각질 같은 게 다 뭉쳐있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 지저분해지거든요. 계속 매끈매끈한 상태를 만들려면 하루에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꼭 닦아주셔야 돼요. 뭘로 닦냐? 그냥 휴지로 닦아내면 각질 이런 게 잘 안 떨어져요. 물티슈나 패드가 제일 좋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패드 꼼꼼하게 지워내는 거죠. 안 그러면 요플레 현상 이런 것도 생기고 입술 각질 계속 많아지고 하루 종일 매끈할 수가 없거든요. 제일 많이 쓰는 것이니까 한두 번은 꼭 닦아주세요. 휴지로는 절대 안 돼요. 이 각질 제거가. 퍼프로 입가 정리하고 그리고 이 팔레트에 립앤치크가 있잖아요. 이걸 바르면 되죠. 이 브러쉬가 원래 립 브러쉬거든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바르고 싶으면 브러쉬로 발라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빈칸에는 립밤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닦아내고 건조하면 립밤 바르고 그 다음 또 립 바르고 그리고 쓴 브러쉬는 바로바로 닦아주세요. 안 그러면 갈라지니까. 그래서 저는 파우치에 이 물티슈도 꼭 갖고 다녀요. 손도 닦고 브러쉬도 닦고 그리고 립앤치크 말고 그냥 립 제품만 갖고 다닐 때는 저는 라카를 애용하거든요. 이게 미니 틴트로 나와서 갖고 다니기 너무 좋더라고요. 컬러는 또 엄청 다양해요. 제가 가끔 립 제품을 안 가지고 나갈 때가 있거든요. 입술에 하루 종일 못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카 틴트를 하나씩 넣고 다녀요, 파우치에. 그리고 이 제품이 너무 척척하고 얇게 잘 발리더라고요.
자, 그리고 눈썹 잘 지워지는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얇은 거, 부피 차지 안 하는 거 갖고 다니시면 좋고, 유분 너무 많은 상태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티슈로 유분기 제거하고 다음 그려줄게요. 그리고 부드럽게 발색 잘 되는 브로우 펜슬로 코 쉐이딩 수정에도 좋거든요. 퍼프에 이렇게 좁은 면적으로 칠해요. 컨실러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두드리면서 발라요. 이렇게 하는 게 안 벗겨지고 더 깔끔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쉐이딩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자, 이제 눈화장을 수정해 볼게요. 가끔 이렇게 눈 주변 피부가 밀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크림이나 아이크림 이런 게 밀착이 안 되고 밀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면봉으로 살짝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 다음에 경계진 부분을 똑같이 아까처럼 꾹꾹 누르면서 커버해주세요. 살짝 힘주면서 꾹꾹 이렇게 해서 밀린 부분 없애주시고, 그리고 눈 밑에 번진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도 똑같아요. 지워내지 않으면 뭘 덧바른다 하더라도 계속 칙칙할 거예요. 그냥 면봉으로는 절대 번진 게 안 지워지니까 수분크림 살짝 묻혀서 여기를 닦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가루 같은 것들은 면봉으로 잘 안 걷어져요. 브로우 펜슬 뒷부분에 스크류 브러쉬 있잖아요. 스크류 브러쉬가 이런 걸 잘 걷어내거든요. 눈썹 수정도 하고 코 쉐딩도 되고 이렇게 얼굴에 붙은 거 제거도 되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번지는 눈은 섀도우 다 사라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섀도우 갖고 다니면서 바르기 힘드니까 저는 이런 섀도우 펜슬 추천해드리거든요. 이렇게 분필 같은 제형이 좋아요. 지금 수분감으로 닦아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촉촉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끈적끈적한 섀도우 스틱으로 바르면 번질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퍼석퍼석한 분필 같은 섀도우 펜슬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프루타주에 음영으로 쓸만한 색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뮤티드 토프, 클래시 휘그, 모브온, 텐더 브라운, 브론즈문 음영으로 하기 좋은 컬러가 있어요. 저는 뮤티드 토프 컬러로 삼각존 살짝 다시 발라주고, 그리고 면봉으로 경계지지 않게 살짝 풀어주세요. 그리고 애교살도 수정해야 되잖아요. 또 주름에 껴서 뾰족 면봉으로 주름 끼인 거 긁어내고, 이거 음영 컬러 그대로 애교살에 해도 좋을 것 같고, 밝게 하고 싶으면 프루타주의 밝은 컬러도 잘 나왔거든요. 저는 12로 바를게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라인이 지워졌다 그러면 리퀴드 타입으로 수정하는 게 좋습니다. 수정할 때는 유분기 제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젤 타입으로 그려버리면 금방 번질 거예요. 그래서 유분에 강한 리퀴드 타입으로 덧그려주시는 게 다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점막에 그리면 깜빡깜빡하면서 잘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점막도 이 리퀴드 펜슬로 한번 다시 채워줄게요. 사실 유분기 제거 잘 하고 화장하면 이 정도로 지워지진 않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급하게 화장해서 다 지워졌다면 꼭 이렇게 리퀴드 타입으로 덧그려주시면 돼요. 자, 라인 다시 그리니까 훨씬 깔끔해졌죠? 위에 섀도우도 많이 지워졌으면 펜슬로 살짝 덧발라주세요. 그리고 마스카라 수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마스카라가 지워지고 하얗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게 깜빡깜빡하면서 피부 화장이랑 좀 닿으니까 마스카라도 지워지면서 하얗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스카라 다시 덧바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 마스카라는 다시 지워낼 수도 없고, 그래서 하얗게 됐다면 다시 발라서 또렷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덧바를 때는 반드시 안 번지는 마스카라로 해야 되거든요. 이 소내추럴 너무 최근에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 제품이 잘 안 번져요. 그리고 너무 얇게 나와서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도 좋더라고요. 만약 마스카라 수정하신다 그러면 이거 추천해드려요. 저는 그냥 오늘 느낌에 맞춰서 언더까지 바를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수정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파우더 해주시면 돼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크기가 작은 파우더들이거든요. 이 소내추럴이랑 입큰 제품 크기가 작아서 수정용으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루나는 증정품으로 이렇게 귀여운 미니 파우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증정품 이런 것도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장 퍼프에 묻혀서 바로 하면 너무 두껍게 발리거든요. 손바닥에서 최대한 많이 굴려주시고 살살살 두드려줄게요. 커버 안 벗겨지게 살살살. 볼 할 때는 이렇게 접어서. 그리고 수정할 때 하이라이터 다 없어져서 다시 덧바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밀크터치의 디어싱 추천해드리거든요. 이게 컬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다이소에서 나와서 너무 저렴하고 정말 작게 나왔어요. 손가락으로 발라도 되는데 약간 뭉칠 수도 있어서 파우더 다 한 다음에 파우더 퍼프에 살짝 묻혀주시고 똑같이 문질러주세요.
그 다음에 발라주세요. 이렇게 퍼프를 접어서 하이라이터가 생겼죠? 이렇게 하면 수정 다 됐어요. 너무 깔끔해졌죠? 자, 이렇게 수정만 했는데 다른 사람 같지 않나요? 오늘 수정 메이크업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일단 이 팔레트에 수분크림 또는 수분 선크림, 촉촉 컨실러, 꾸덕 컨실러. 귀찮으면 컨실러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 대신 촉촉 컨실러가 좋을 거예요. 꾸덕 컨실러는 넓은 데 바르기 힘드니까. 그리고 립앤치크, 그 다음 립밤. 이 밑에는 브러쉬랑 면봉 2개 정도, 그리고 퍼프 용기에 퍼프. 이렇게만 있으면 피부 수정, 블러셔 수정, 립 수정 다 되고요. 추가로 잡티가 너무 많다 그러면 컨실러 펜슬 있으면 좋습니다. 브로우 펜슬로 눈썹도 수정하면서 코 쉐딩 살짝 대고 뒤에 달려있는 스크럽 브러쉬로 얼굴에 붙어있는 먼지나 뭉쳐있는 것들 제거 가능하고요. 눈 번진 거 수정할 때는 팔레트 안에 있는 면봉으로 수분크림 살짝 묻혀서 번진 거 닦아내고, 섀도우 지워졌다면 섀도우 펜슬로 수정하면 좋고, 아이라인 수정할 때는 번지면 안 되니까 리퀴드 라이너, 그리고 마스카라 수정은 이렇게 얇아서 휴대성 좋고 안 번지는 제품 추천. 이 미니 사이즈 파우더로 바르면서 파우더 퍼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작은 하이라이터 수정. 이렇게 보면 수정할 게 많고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린 모든 과정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서 해당하는 부분만 골라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메이크업이 너무 망가져서 다 수정해야 된다 이런 분이라면 사실 제가 봤을 때 메이크업 기초 단계부터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단계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메이크업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 안 번지는 메이크업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참고하면서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수정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수정이 필요하다면 오늘 영상 통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또 봬요. 감사합니다.